쉽죠? 작은 회전을 만들면서 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은, 근데 동호인분들이 백핸드를 치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스윙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백핸드 클리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백핸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동작부터 에이저 분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싹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는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구력과 상관없이 백핸드에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립법, 회전, 그리고 시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백핸드 클리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신다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백핸드 쪽에서 임팩트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립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백핸드 타고 할 때 이렇게 엄지를 넓은 면에 올려서 그립을 잡아야 된다고 배웠죠. 이 그립, 이게 맞는 그립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모든 백핸드를 이렇게 엄지를 받쳐서 넓은 면적에 받쳐서 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드민턴은 기술, 보낼 위치, 구질, 높이, 거리, 타점에 따라서 이 그립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나로만 치면은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핸드 그립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공이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공이 앞으로 잘 날아가겠죠. 왜냐면은 그립을 잡았을 때 면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립과 공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립을 그대로 잡고 공이 옆에 혹은 뒤로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립 잡고서 앞에는 괜찮지만 옆으로 가면 갈수록 면이 저쪽을 향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로 치는 게 조금 팔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오지 않으면은 치기 어렵겠죠. 그리고 뒤에 오는 공은 거의 이렇게 바깥 방향이기 때문에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공이 뒤로 넘어가면은 뒤로 오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 가서 이렇게 앞에서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뒤로 가면은 이 백핸드 그립 잡으면 절대로 여기서 강한 임팩트를 내는 것이 어려워요. 이 그립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립은 내가 맞추는 공의 타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내 몸을 기준으로 앞쪽에 올수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적에, 이 백핸드 면적이 많이 올라간 형태의 그립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그립이 이스턴 그립,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 그립 쪽으로 와가지고 그립이 반대쪽으로 돌아야지 손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 몸을 기준으로 앞쪽이라면은 이렇게 와야 되고, 내 몸을 옆쪽이나 뒤로 가면은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스턴 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몸을 기준으로 앞으로 왔을 때 이렇게 엄지가 하는 것 맞지만, 이렇게 내 몸에 붙을 때는 이 준비 그립에서 엄지가 이렇게 붙어 이쪽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라켓의 면의 각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엄지 이렇게 설명한 거지, 여기서 모서리에 이렇게 딱 엄지가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백핸드는 이렇게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스윙 있잖아요. 스윙. 이런 스윙 있죠. 스윙은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스윙의 결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엄지 그립 이렇게 잡으면은 스윙은 이런 형태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앞, 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렇게 옆이나 뒤로 올 때 잡으라 했던 그런 그립을 잡으면은 이렇게 그립이 내 몸 쪽에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몸 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손이 이렇게. 그래서 엄지를 받쳐서 백핸드를 잡으면은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 거고, 엄지를 받치지 않고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런 각을 만들면은 내 몸으로 헤드가 들어오면서 이런 형태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지를 받치는 그립은 드라이브에 조금 더 적합하고, 공을 때려야 되는 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스턴 그립이나 준비 그립에서 엄지를 이 모서리에 올린 상태에서 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 치느냐에 따라서 그립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다음번에 설명할 회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그립의 면적이 많이 돌아갈수록, 이 백핸드로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회전이 작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열리면 열릴수록 회전이 커진다. 이 정도만 알고 다음 파트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립법을 알았다면은 이제 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강하게 공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동호인분들이 백핸드를 치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전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선수들은 백핸드를 칠 때 회전을 만들어서 임팩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팔의 회전을 만들든 이렇게 몸의 회전을 만들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회전을 만들어서 임팩트를 냅니다. 팔에 회전하는 느낌의 임팩트, 이건 다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외회전, 이 회전을 그리면서 치는 게 이런 형태의 클리어입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몸을 회전하는 거, 특히 여자 복식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몸의 회전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 이거는 몸의 회전. 근데 동호인 분들은 회전 없이 공을 이렇게 미는 형태, 팔이 회전 없이 미는 형태로 많이 타구를 하세요. 그 이유는 일단 공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에 팔을 먼저 맞춰서 팔이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만들면 회전은 이미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냥 회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을 밀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미는 스윙, 어깨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임팩트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런 회전을 넣어서 백핸드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회전을 시작하는 스윙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스윙을 아주 작게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팔을 이렇게 펴요. 펴서 내 몸을 기준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립은 그냥 준비 그립 상태로 그냥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목만 깔딱, 여기 부분만 까딱까딱 회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윙을 만듭니다. 까딱까딱. 공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팔이 바깥으로 회전하는 거를 외회전, 그리고 안쪽으로 회전하는 걸 내회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외회전 후에 반동을 살짝 주면서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손목에 회전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회전 할 때 팔꿈치를 접어보는 거예요. 접고 방금 한 스윙 그대로 까딱 까딱. 아까 전에 손목만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헤드의 바람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 팔꿈치를 몸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다시 아까 팔 그냥 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고 팔꿈치 올라가 있는 거를 몸에 붙인다. 그 다음에 피고 팔꿈치를 띄고 펴고 손목 반동, 그 다음에 다시 복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일 단계부터 다시 하면은 그냥 팔을 핀 상태에서 외전, 내외전, 손목만 까딱 회전, 외전, 내외전. 이게 1단계, 2단계는 팔꿈치 접고 외전, 내외전, 팔꿈치 접고 외전, 내외전, 접고 외전, 내외전. 이게 되면은 팔꿈치를 몸에 붙인 다음에 외전, 내외전.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작은 스윙부터 역순으로 스윙을 확장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탁 날아온다고 해서 헛스윙 할까봐 공에 이렇게 라켓을 펴서, 팔을 펴서 먼저 맞추지 마시고, 스윙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의 역방향으로 순서대로 스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팔꿈치, 손목, 라켓 각 분절에서 가속이 만들어지면서 임팩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펴지잖아요. 펴진 팔꿈치를 빠르게 다시 내 몸의 중심으로 회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서 더 빠른 회전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팔이 뻗어져 있는 시간이 딜레이가 길수록 임팩트가 밀립니다. 그래서 스윙하고서 빠르게 붙여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서 한 이 스윙을 다 만드셨다면은 이 스윙을 몸의 회전 그리고 스텝과 같이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백핸드 클리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였죠? 이거를 몸 넣고 어떤가요? 자세가 다른 것 같나요? 그냥 여기서 한 거를 몸을 더 말고 스텝과 함께 스윙한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팔꿈치 접고서 이거. 그 다음 팔꿈치 몸에 붙이고서 이거. 그 다음에 몸이랑 같이 스윙. 그 다음에 스텝 나가면서 스윙.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이것을 1단계부터 한번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1단계는 이거였죠. 이거. 이 정도만 반동 주면서 외전 내외전.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2단계 뭐였죠? 팔꿈치를 접는다. 접은 거를 피면서 3단계는 팔꿈치를 몸에 붙인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팔꿈치를 접는 것과 붙이는 거, 접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쉽죠? 깔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뒤로 적용. 이런 식으로 백클리어를 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큰 스윙으로 배우면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세게 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반대의 역순으로 작은 회전을 만들면서 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은 물론 어렵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스윙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백핸드 클리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을 타고 하기 전에 팔꿈치가 먼저 뻗어져서 기다리는 거는 파워의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이 안 맞을까 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좋지 않아요. 끝까지 팔꿈치를 붙여놓고 스윙이 진행될 때 타구하고 들어오고, 팔꿈치는 항상 중심축에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상태에서 때리고 다시 회수가 돼야 됩니다. 이 회전, 이것을 처음에 설명했던 그립과 동시에 적용하면은 내 몸을 기준으로 앞에서 왔을 때는 엄지가 올라오고 그립 면적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많이 돌았기 때문에 회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팔의 회전 없이 그냥 이렇게 타구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그립의 면적이 돌지 않으면은 이런 외회전 없이는 라켓의 면적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만들면서 스윙이 되고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핸드 같은 경우는 포핸드보다 공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먼저 공을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헤드를 무게를 느끼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백핸드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한번 경기할 때 혹은 백핸드 레슨 받을 때 카메라 영상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분명히 타구하자마자 이렇게 시선을 앞을 보려고 이런 동작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아까 설명한 회전의 관점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시선이 빠르게 이렇게 돌아오면은 몸의 회전축도 시선과 함께 이렇게 몸도 같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몸도 같이 돌아오는 이 회전이 파워를 절감시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전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을 각축이라고 할게요. 회전은 각축에서부터 회전이 만들어지는데 축에서 회전이 생기고 이 회전이 순차적으로 파워가 이동하고 각운동량이 각축으로 이동이 되면서 임팩트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회전량이 전달되면서 각운동량이 전달되면서 임팩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각축으로 회전량을 이동시킬 때 회전이 멈춰야지 다음 축으로 이동이 됩니다. 어깨에서 팔꿈치를 넘길 때 어깨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회전이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을 타구하는 그 순간은 이미 회전이 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의 회전은 멈춰 있어야 되고 시선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멈춰 있어야 맞는 거예요. 뒤를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타구하는 순간에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가져가 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시선을 바로 앞으로 가져가지 말고 타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과 같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선을 조금 늦게 가져오는 것,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백핸드 임팩트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가 오늘 설명한 백핸드 임팩트를 만드는 이 중요한 원리들,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자세, 그냥 스윙만 배우셔서 연습하셨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한 그립, 회전, 시선의 개념을 익히고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백핸드 클리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배드민턴을 배울 때는 먼저 개념과 이론을 알고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레슨을 받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만약에 제자리였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념과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바른 개념과 원리를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그 누구나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실력이 늘지 않으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하나 첨부해 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도우기 위한 저희 강의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